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장중에 시장이 좀 밀리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괜찮은 종목들을 잘 선점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거래일에 짚어드린 종목 두 가지가 지금 안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화성은 또 하루 만에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한번 AS 받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크게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이상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은 뭐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종목들을 투매에 둘 때 동참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우리 보유 종목 들고 있으면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은 네. 이제 너무나 단기 과열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전일 이제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두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동아화성, 제가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 뭐 삼보모터스, 뭐 후속주다라고 세종공업이랑 삼보모터스의 후속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전일 동아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요 10년 이상 투자하고 있고, 또 계열사인 동아퓨얼셀을 통해서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다만 두산퓨얼셀이라든지 S퓨얼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수준이 좀 미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 외에도 이제 가스켓 관련해서도 LG화학과 LG전자와 공동 개발해서 그에 따른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또 그리고 어떤 내연기관차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택도 개발한 기업이 동아화성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차도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미래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 오늘 오전장만까지 하더라도 동아화성이 아주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일에 이제 음봉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목표가를 13,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고가가 13,150원이었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시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한 10% 이상의 수익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이 좀 밀리면서요. 또 미래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폭을 반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익절 라인대를 한번 잡아드릴게요. 현재 지금 11,9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종가상 11,5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12,000원 라인대를 익절가 잡아드렸는데 지금 조정이 나와서 11,500원 라인대를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똑같이 13,000원 라인대, 2차는 14,300원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익절가 11,500원으로 수정해 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네. 환인제약을 들고 와 주셨어요.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네, 환인제약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장중에도 막 5, 6% 정도 반등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고, 오늘 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9% 가까이, 제가 목표가를 18,500원 잡아드렸는데요. 오늘 18,000원 돌파해서 목표가에 살짝 못 미쳤지만 거의 9%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고, 오늘 지금 시장이 좀 밀리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블루 후속주로 국제약품 또 동성제약에 이어서 제가 이제 환인제약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일단 뭐 정신의약품 관련해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뭐 치매치료제 관련해서도 올해 임상 3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치매치료제 관련해서 고령화사에서는 당연히 지금 또 정부 정책 수혜로도 묶일 수 있고, 또 내년 올해 보궐선거나 또 차기 대권 후보의 어떤 정책으로도 맞물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도 좀 사회적인 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인제약의 수요 또한 매출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전일 말씀드렸었고,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다가 시장 여파로 지금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중이신 분들은 제가 손절 라인 때만 조금 상향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원래 15,000원 라인대를 15,500원 라인대를 손절 라인대를 잡아드렸었는데 16,500원으로 손절 라인대를 좀 상향하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또 16,500원 부근대에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예요. 1차 목표가는 18,500원 잡으시고요. 돌파 시에 2만 원 라인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인제약 이렇게 가격 전략 다시 꼼꼼히 네. 짚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또 3차 목표가를 세우면서 기분 좋게 리뷰했던 네. 종목이 바로 신화인터텍인데 3차 목표가 터치를 해서 이제 4차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 전일 제가 이제 3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3차 목표가 4,000원까지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최고가가 오늘 4,250원이었기 때문에 뭐 수익을 챙기시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12월 말에 신화인터텍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광학용 필름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있었고 삼성 LCD 사업부에 광학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당연히 삼성에서 올해부터 QD OLED 사업을 전환했을 때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은 신한인터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데 반드시 중소형주 IT 종목들까지도 제가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시리즈로 말씀드렸잖아요. 중소형 IT 종목들까지도 수급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신한인터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말씀드리고 10% 이상 목표가를 채웠다가 12월 말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어제 오늘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익은 한 30%, 35% 이상이 될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홀딩 중이신 분들은요,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고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익절 라인대는 이제 3,800원 라인대가 이제 2차 목표가였었는데 3,8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4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4,400원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신한인터텍 4차 목표가 4,400원, 익절가 3,800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섹터는 그럼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준비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섹터입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재 관련된 섹터를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왜 달리자가 아니라 비보일까요?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요.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안에서도 이제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 그리고 또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가장 빠르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빠르게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좀 가려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모그린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모그린텍 오늘 들고 와 주셨고요. 그럼 대장주로 봐야 할까요? 대안주로 봐야 네, 할까요?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요. 앞으로 가장 대장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요. 아모그린텍 소재,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모그린텍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79% 상승하고 있고요. 15,0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료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아모그린텍을 가져온 이유를 직접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모그린텍은 나노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IT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 모바일에 신재료 솔루션을 공급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력 제품은 FP10인데 일단 모바일에 들어가는 무선 충전 모듈용 제품과 그리고 또 자동차 센서에 들어가는 FP10을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나노 멤브레인 관련해서는 갤럭시의 스마트폰과 그리고 폴더폰에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또한 턴어라운드 돼서 2019년부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흑자 전환했고요. 올해 폭발적으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해서 2020년도, 2021년도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특례 상장한 업체입니다. 보통 특례 상장은 바이오 업체들만 특례 상장을 하는데 기술력이 입증됐고 A등급의 기술성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년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 관련해서 3년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3월 달에 특례 상장에 성공한 코스닥에 입상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중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고효율 나노 자성 소재인데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나노 자성 소재가 어떤 이제 효율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필수 부품이다, 필수 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중국의 BYD 등 여러 전기차 업체,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에게 이 소재를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완성차 업체도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나노 자성 소재가 오히려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전력량 측정 센서도 납품하고 있고요. 풍력용 인버터 관련해서 그리고 무선 전력 전송용에도 나노 자성 소재가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소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관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회사가 이제 아모텍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열사가 이제 아모그린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모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MLCC 관련해서 제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모텍도 올해부터 MLCC에 대한 어떤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5G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이제 너무나 이제 고출력이고 고주파이다 보니까 발열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RF 방열 CT에 대한 매출 또한 본격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관련해서도 2021년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또 신규 사업으로 공기청정이라든지 환기 시스템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미세먼지 관련 종목으로도 묶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삼성의 스마트폰, 또 그리고 폴더폰, 또 FPCB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그에 따라서 나노 자성 소재로 관련해서 뭐 5G라든지 2차 전지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돼서 오히려 오늘같이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첫 번째 종목을 아모그린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보면 뭐 모바일폰, 자동차, 센서, 네. 미세먼지, 뭐 2차 전지 소재까지 다양하게 묶여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모멘텀이 좀 분산이 되면 네. 급등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게 가장 네. 이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주된 어떤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적인 재료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나노 자성 소재,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의 가장 큰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네. 종목들 대비해서. 네. 그래서 이 자성 소재 관련해서 새롭게 신소재로 새롭게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아모그린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네, 좋을까요? 오늘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네.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제도 시장에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 오늘 또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당연히 시장이 불안할 때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에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제가 이제 13,000원 라인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코로나 여파로 급락이 나왔던 그 구간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또 그리고 대형주, 또 대형 IT 종목들 대비해서 하락이 나왔을 땐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3,000원 라인대를 이제 손절 라인대로 잡아드렸는데, 종가상 13,000원 라인대를 이탈했을 때 손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3,300원 또는 13,5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오히려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취할 수도 있고 좀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15,800원, 직전 고점대인 15,800원이나 16,000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돌파했을 때 17,400원 라인대까지 2차 목표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가격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걸 가져오셨어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좀 크게 가져왔습니다. 바로 중소형 IT 섹터입니다. 아까 신화인터텍 설명하시면서 네. 중소형 IT지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들고 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중소형 IT주는 달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달리자인데 또 당연히 네. 중소형 IT 섹터는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네. 달릴까 말까에서 소개해드린 종목은 달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 그리고 네.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 어떤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화인터텍 또 12월 중순 또 그리고 12월 말에도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또 시장이 지금 이틀 연속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으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에 따른 또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 IT주 참 방대하지만 네. 이 달릴까 말까를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맞습니다. 종목들은 달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화인터텍 또 후속주라고 하니까 네.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후속주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 종목도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12월 달에 사실 한번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신화인터텍과 똑같이 타점이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여파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중소형 IT 종목들이 오히려 대형 IT 종목들보다 안정적이다라고 판단해서요.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에이펙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펙트 저도 기억이 나는 종목이에요. 에이펙트 다시 한번 들고 와 주셨고요. 그럼 대장주로 봐도 될까요? 네,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요. 하이니스 후공정 업체 관련해서 가장 대장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에이펙트 현재 구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트 현재 가격 살펴보면요. 현재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7,620원 선, 7,55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어떤 재료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에이펙트는 지난번에 12월 중순 정도에 가져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네, 네.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 된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후공정 관련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요. 보통 외주에 맡깁니다. 그 외주를 맡기고 있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에이펙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이제 메모리 업황 턴 어라운드 또 슈퍼 사이클을 도래한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SK 하이닉스인데 그 이제 중소형 IT 섹터 중에서 후공정 대표 업체인 에이펙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SK 하이닉스에서 비메모리 공정 관련해서도 후공정을 에이펙트로 이제 후공정 업체로 외주를 맡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디램 외에도 이제 테스트, 또 패키징, CIS까지 다 분야로 후공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또한 기대가 된다. 근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오히려 중소형 IT 종목들은 그동안 상승폭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하락 또한 제한적이고 또 상승도 오늘 뭐 크게 시장 여파로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하락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학 IT주에 쏠렸던 그 수급 자체가 분산이 되면서 중소형 IT 종목들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굉장히 높고 또 후공정 대표 업체인 에이펙트를 다시 한번 재매수의 관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늘 타점이 올 때마다 이렇게 재추천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맞습니다. 거두고 있어서 참 기대가 돼요. 어떻게 목표가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또 시장이 출렁거렸을 땐 다 같이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가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6,700원 라인 대를 말씀드렸어요. 이 박스권 라인 대 하단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당연히 종가상 이탈했을 때 6,700원은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6,800원이나 7,000원 부근대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가는요. 8,200원 라인 대를 잡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갑자기 네. 클로즈업한 얼굴이 나와서 상당히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또 무료 방송 없다고 들었어요. 네. 또 친구 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맞습니다. 주시죠. 오늘 저녁에 교육이 있어가지고 이제 오늘 무료 방송은 네. 없고요. 저랑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요. 링크가 하나 갈 거예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시장 전략에 대해서 또 그리고 또 유튜브 동영상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시고 또 지금 힘든 시장 저와 함께 같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2034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달릴까? 말까?